일단 이 문제 풀이에 실패하는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첫 번째 예를 해석할 때요. 여기까지요. 네. 같은 자연수라고 적혀 있는데 같은까지만 해석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같은까지만 해석하면 na-a의 제곱은 nb-b 제곱 이렇게 쓰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같은 자연수까지 해석하게 되면 얘가 2의 어떤 자연수 제곱꼴이다. m은 자연수다. 이렇게까지 해석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식에서 뭘 읽어내셔야 되냐면 A나 B가 방정식의 해라는 거죠. 어떤 방정식? nx-x의 제곱은 2의 m제곱의 두 양의 실근이겠네. 두 실근이라고 상관없어요. 두 실근 A, B 이렇게 읽어낼 수 있죠. 그 말은 뭐냐면 y는 nx-x의 제곱이라는 이차함수와 y는 2의 m제곱이라는 상수함수의 교점의 x좌표가 a랑 b다 이거예요. 이거를 읽어내는데 좀 어려운 친구들은 사실 이 문제를 못 풀 단계예요. 이해도가 너무 낮아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일단 이건 읽어내셨어야 되고요. 그러면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y는 nx-x의 제곱은 위로 볼록인 이차함수고 x 절편이 0하고 n이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위로 볼록인 이차함수고 0하고 n을 교점을 갖는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해됐죠? 여기에다가 y는 2의 m제곱을 긋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y는 nx-x의 제곱이니까 그럼 그랬을 때 교점이 두 개 생기는데 하나가 a 하나가 b다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문제에서 얘기하는 이 b-a의 의미는 이 선분의 길이를 말합니다. 이 선분의 길이. 이 선분의 길이가 2분의 n보다 짧다고 되어 있는데 2분의 n은 여기 이 길이의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반보다 짧다라는 말을 하려면 뭘 확인하시면 되냐면 여기에 누가 있다? 4분의 n이 있다. 이걸 보시면 되죠. 왜냐면 대칭구조상 그럼 여기 뭐가 생겨요? 4분의 3n이 생겨요. 그럼 요만큼이 2분의 n이니까 2분의 n보다 작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요만큼이 지금 2분의 n이잖아.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됐지? 그러니까 4분의 n을 쭉 올리게 되면 여기 y좌표가 발생하는데 여기가 4분의 n, 식에 대입하시면 16분의 3n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센터 있죠? 2분의 n. 이 2분의 n을 위로 올려보시면 이 점이 2분의 n, 4분의 n제곱이 돼요. 이 점과 이 점 사이에 얘가 있어야만 이 문제의 조건에 부합하는 거죠. 오른쪽은 안 봐도 됩니다. 어차피 선대칭이라서 자동으로 성립하게 돼 있어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 해석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해석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여기까지 해석하고 나면 16분의 3n 제곱보다 누가 크고 2의 m제곱이 더 크고 4분의 n 제곱보다는 작다. 여긴 등호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등호가 들어가니까. 2분의 n이 되는 것까지 상관없잖아요. 그죠? 예. 이해됐죠? 근데 4분의 n제곱하고 같으면 두 개 그냥 안 나오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오른쪽은 등호 붙이시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2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를 헤아리는 거고 m은 그냥 자연수인데 m이 원래 이렇게 올라오는 거잖아. 2의 m제곱이 양의 실수니까. 그럼 m에다 1부터 이렇게 넣어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m에다 1부터 계속 넣게 되면 2의 거듭제곱이 위로 계속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쨌거나 얘보다는 2의 m제곱이 작아야 되니까 무한히 m을 만들 수는 없겠구나. m이 어차피 2의 거듭제곱 형태로 점프를 뛰니까 그렇게 많진 않겠네. 세보는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대입해서 m에 1, 2, 3, 4 넣어서 세볼 텐데 이 상태로 세는 것보다는 4를 곱해서 이런 형태로 세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맞죠? 어떻게 세느냐는 여러분 마음입니다. 꼭 저처럼 안 세도 돼요. 알겠죠? 자, 이제 m에 2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m에 2를 대입하면 이게
4분의 3n 제곱 그리고 8 n 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즉 4분의 3 n 제곱과 n 제곱 사이에 8이 있는 자연수 n을 결정하는 거죠. 맞잖아. 1 넣어보면 택도 없죠. 그러니까 이 8은 넘어가야 되니까 여기 3을 넣어볼 수 있잖아. 2도 택도 없잖아. 3을 넣으면 여기 9야. 저기 3 넣으면 얼마야? 4분의 27이야. 4분의 27은 4, 8, 32니까 32보다 작아서 성립해요. 근데 m에다 그럼 n에다 4를 넣어도 됩니까? 여긴 되지만 저기가 안 되죠. 10이니까. 그러니까 m이 1일 때는 n은 뭐만 가능하냐면 3만 가능해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네. m이 2일 때는 여기가 얼마나 되겠냐? 16이 되겠지. 그럼 16이라고 생각해보면 n에 5를 넣어야 되거든? 4는 못 넣잖아. 5를 넣으면 25야. 근데 저기다 5를 넣으면 얼마니? 4분의 75지. 4분의 75면 얼마예요? 20 조금 안 되는 값이잖아요. 근데 가운데 16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아, 안 되는구나. 자, 이제 n에 3을 넣어볼게요. 3을 넣어보면 가운데가 얼마냐면 32예요. 그러면 오른쪽에 6을 넣어봐야겠죠? 6을 넣어보면 왼쪽은 얼마가 되죠? 27이 됩니다. 성립하죠? 그래서 n은 6이구나 이렇게. 괜찮습니까? 자, m에다 4를 넣어볼게요. m에 4를 넣어보면 여기가 64거든요. 8을 못 넣잖아요. 9를 넣어봐야 될 거 아니야. 저기다 9를 넣어보면 얼마예요? 81 나오는데 대충 어림셈에서 80 잡고 60 조금 넘는 값이에요. 그죠? 60 조금 넘으니까 64 만족하잖아요. 그래서 n은 얼마다? 9다 라는 걸 할 수 있지.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돼요? 요게 20 근처 갈 때까지. 20 이하의 자연수가 됐으니까. 아직 좀 더 해야죠. m에다 5를 넣어요. 5를 넣으면 여기가 얼마입니까? 128입니까? 그쵸? 그러면 n은 12를 넣어봐야 돼요. 12를 넣으면 144니까 성립할 거 아니에요? 저기다 12를 집어넣으면 144, 4분의 144면 얼마입니까? 38, 90, 24, 114 성립하네요. 맞죠? 근데 여기 어려운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n이 12가 됐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다음으로 넘어가요. 왜냐면 3, 6, 9, 12 뭐 이런 느낌이죠. 네. 근데 13도 됩니다. 간격이 멀기 때문에 확인해 봤어야 돼요. 13 넣어보면 그러니까 오른쪽은 무시해도 되죠. 더 큰 걸 넣었으니까 무조건 되겠지. 근데 저 4분의 3 n제곱에다 n에다가 12를 넣었을 때의 값이 128과 충분히 가깝지가 않았잖아. 그럼 13을 넣어도 되나? 이거 확인을 해봐야 맞거든요. 그럼 13을 넣으면 169잖아요. 그죠? 그럼 40, 42 정도 어림 잡으면 120, 126, 128에 진짜 엄청 근접한데 아무튼 128보다 작아요. 13이 되죠. 이걸 아무 생각 없이 다음 거 이러면 틀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 개가 됩니다. 같은 이유로 m을 6을 넣었을 때요. 여기 이제 256일 텐데 이때 n이 17과 18 두 개가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 해보세요. 제가 안 할게요. 알겠죠? 이 이유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n을 다 더하셔야 되니까 합은 얼마다? 78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좀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렵죠. 왜냐하면 방정식을 읽어내기도 쉽지 않고요. 같은 자연수권에서 저거를 이렇게 2의 m제곱이고 m은 자연수다 이렇게 쓰는 역량이 있는 학생들 생각보다 없습니다. 그냥 마음속으로만 자연수야 2의 거듭제곱이야 이렇게 생각하겠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 저걸 놓쳐가지고 좀 쉽지가 않다. 그 다음에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상수함수의 교점이다 이걸 읽어내는 것도 사실은 수학 1을 하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힘든 일이에요. 뭐 수투 미적분 됐다라고 하면 시도해 볼 만한데 근데 애당초에 이게 고3 기출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뭐 수투 이미 끝난 상태라고 보는 겁니다. 내도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이렇게 풀어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21번 두 자리 자연수 n 두 자리 자연수 n 로그 n의 소수 부분 물어봤으니까 두 자리 자연수 보고 정수 부분은 1이구나 생각할 수 있죠. 맞잖아. 두 자리 자연수면 지표 1이다. 상위로그의 지표와 가수 맞아요? 그러면 로그 n은 1 더하기 알파예요.
이때요. 알파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겠죠. 대입해 보시면 2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알파, 이게 알파 더하기 로그 4의 8분의 라지 n이다 이 소리잖아요. 이게 어차피 없어지죠. 맞잖아? 그럼 8분의 라지 n이 얼마냐면 4의 2분의 3제곱이에요. 이거 8 아닌가? 그럼 n은 64다. 야, 이런 거 너무 쉽지 않냐? 왜 못 푸는 거야 도대체? 이거만 쓸 줄 알면 못 풀 이유가 없잖아요. 맞아요. 맞아. 이걸 안 쓰고 자꾸 풀려고 하는 애들이 있거든. 아, 왜 안 쓰는, 이 정도 왜 안 쓰는 거야? 엄청 좋아요. 알겠죠? 정수분과 소수분 분리해서 쓰는 거. 왜냐면 이렇게 썼을 때, 이제 여기서는 1인 걸 알고 있지만 보통은 우리가 뭐 로그 x는 n 더하기 알파 이렇게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n은 정수고 알파는 0과 1 사이의 수다.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데, 아주 어려운 문제들에서 이게 정수라는 사실, 그리고 이 범위, 이 두 가지를 이용해야만 답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식의 표현을 못 쓰시면 안 됩니다. 아, 이런 거 하라고 인마 중3 때부터 뭐 하는 거야? 무리수 루트 3의 정수 부분은 1이고 소수 부분은 루트 3 마이너스 1이다. 이따위까 하는 거 하냐? 하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중3 때부터 하라고 말하는 건데 아직도 안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해하시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라고 좀 이렇게 그 교육과정 내에서 알려주면, 난 다른 방법이 있는데 제발 이런 짓 좀 하지 말고, 알겠죠? 아, 배워서 해야겠다. 배워서 쓰세요. 필요하니까 가르치는 거니까. 알겠죠? 안 필요하다 느낄 수도 있지만 문제를 풀다 보면, 다양한 문제를 풀다 보면 필요한 상황이 생깁니다. 알겠죠? 123번 100보다 작은 두 자연수 A, B에 대하여 로그 A의 소수 부분과 로그 B의 소수 부분의 합이 1이 된다. 이것도 이제 뭐 로그 A를 뭐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분리하고 이런 짓을 할 수도 있지만 100보다 작은이기 때문에, 100보다 작다는 말은 정수 부분이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맞잖아. 그럼 머릿속에 상황이 쫙 펼쳐지지. A가 한 자릿수고 B도 한 자릿수면 정수 부분이 0, 0일 거고. 맞잖아. A가 한 자릿수고 B가 두 자릿수면 정수분이 0, 1일 거고, A가 두 자릿수고 B도 두 자릿수면 정수분이 1, 1일 거다. 아, 케이스 3개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첫 번째 1, A, B, 10. 이게 뭐예요? 정수분이 0, 0인 거 얘기하는 거예요. 둘 다 0, 0. 그러면 소수분이라는 게 그냥 로그 A고요. 소수분이라는 게 그냥 로그 B니까 이 두 개의 합이 1이다 라는 말이면 A, B의 곱이 10이라는 얘기잖아요. 이해됐죠? 예. 근데 1, 10은 안 될 거니까 A, B는 2, 5만 가능하겠네요. 됐죠? 그래서 요거 하나 일단 순서상의 개수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 1, A, 10, B, 100 이런 케이스를 생각할 수 있죠. A의 정수, 로그 A의 정수분은 0이고 로그 B의 정수분은 1인 상태, 한 자릿수랑 두 자릿수인 상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로그 A의 소수부분은 로그 A지만 로그 B의 소수부분은 로그 B-1입니다. 이게 1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때는 A, B가 얼마나 얘기예요? 100이라는 얘기예요. 이때 A, B는 요거 보고 찾으셔야 돼요. 무지성으로 찾으면 안 돼요. 알겠죠? 예. A는 어차피 한 자릿수일 거니까 2하고 50, 1하고 100은 안 되니까요. 4하고 25, 그리고 5하고 20을 제외하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 개가 추가되겠네요. 세 번째 10, A, B, 100 이런 케이스가 있겠죠. 그러면 로그 A의 소수분은 1 빼줘야 되고요. 로그 B의 소수분도 1 빼줘야 되니까 이렇게 되죠. 그럼 A, B가 1000이에요. 이걸 만족하는 A, B는 10, 100은 안 되죠. 20, 50, 25, 40 끝인 것 같습니다. 두 자릿수 해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수관계도 분명하고 두 개예요. 그럼 총 개수 몇 개냐? 6개. 이해하겠지? 예, 충분히 우리가 이 케이스 3개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전 교육과정에서, 이전 과정에서 고등수학 하에서 경우의 수와 순열과 조합이 공부하고 올라왔잖아.
근데 경우와 순을 거쳐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제가 강조했던 게 뭡니까? 분할이죠. 상황을 쪼개는 능력. 이 분할을 하는 능력이 이런 데서도 좀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황을 쪼개는 능력 자체가 되게 좀 필요하긴 하지. 분할은 간단히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복잡한 문제를 간단한 여러 문제를 따로 푼 다음에 걔들의 합을 다 더해서 원래 문제의 답을 구하겠다 이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꼭 경우의 수만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124번입니다. 로그 A 세제곱의 소수부분과 로그 B 다섯제곱의 소수부분이 모두 0이 되도록 하는 양의 실수에 대하여 A, B의 최대값이 다음과 같다. 하하, 이게 그 상용 로그의 지표와 하수를 많이 다루어 봤다면 좀 잘할 수 있을 것이고, 그죠? 예. 그렇지 않다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소수 부분이라는 건 0과 1 사이 값이잖아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뭘 구하려고 하냐면 A, B의 최대값을 구하려고 하니까 어쨌거나 각각의 소수 부분이 제일 커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소수 부분이 제일 큰데 핵심은 뭐냐면 로그 A의 소수 부분이 제일 큰 상태에서 로그 A의 세제곱의 소수 부분과 로그 B의 다섯제곱의 소수 부분이 둘 다 모두 0이 된다는 얘기죠. 즉 이게 로그 A의 세제곱은 3 로그 A가 되기 때문에 얘를 보시면 정수 부분도 3배가 되지만 소수 부분도 3배가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럼 소수 부분이 3배를 해가지고 정수가 돼야 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소수 부분이 얼마일까? 3분의 0, 3분의 1, 3분의 2 아니에요? 야, 걔 말고 3배를 해가지고 정수가 될 수 있는 데가 있는 거야? 없죠. 있다고? 없잖아. 선생님 3분의 4는요? 아니 그 1 넘잖아. 3분의 3도 안 되고. 그러니까 소수분으로 3분의 2가 제일 큰 거거든요. 제 말 이해됐어요? 네. 근데 얘들이 어차피 정수 부분은 0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즉 로그 A 자체가 뭐예요? 소수 부분이에요. 그러면 최대를 구하는 상황이니까 A는 얼마여야 되냐면 10의 3분의 2여야 되는 거죠. 그래야 로그 리슈어스 3분의 2가 나오고 3배를 했을 때 세뱃돈이 나오고 죄송합니다. 3배를 했을 때 정수가 되는 거죠. 맞잖아. 야 그럼 같은 이유로 B의 최대값은 얼마일까? 태연이 말해볼까? 5배를 했을 때 정수가 되는 수 중에 제일 큰 거. 소수 보니까 분수겠죠? 5분의 0, 5분의 1, 5분의 2, 5분의 3, 5분의 4 아닙니까? B는 10의 5분의 4제곱이겠지. 이해되는 친구들? 이해되죠? 내 생각엔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이거를 굳이 뭐 정수분 0 더하기 소수분 알파 이지랄.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면 이런 짓 할 거 아니야. 로그 A가 정수분 0이군. 그럼 소수분 알파. 알파는 0에서 1 사이. 그렇다면 얘는 3알파가 될 텐데 3알파는 0에서 3 사이. 이때 이 3알파 중에 소수분이 0이 된다고 했으니까 정수로 넘어가야 되니까 3알파가 될 수 있는 정수는 2단이면 2밖에 없는데 최대값이니까 얘구나. 알파는 3분의 2. 이게 이렇게 할 정도로 복잡한 내용이냐고 내 말이. 아니, 복잡하면 하면 되는데 어느 정도 이해했으면 A는 이거고 B는 이거구나 라고 쓸 수 있어야지. 제 말 맞아요? 안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A, B의 곱은 10의 15분의 22죠. 그래서 P 플러스 Q는 37이다. 10의 5분의 4제곱 제가 얘기 안 해도 이해되시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8번도요. 네. 128번은 이런 형태가 정수가 되고 싶다고 했고 64를 밑으로 쓰는 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2의 6제곱을 밖으로 꺼내가지고 6분의 4제곱이 되니까 저 식을 로그 2의 4n 더하기 16분의 3의 3분의 2제곱이라고 하죠.
얘가 뭐가 됐으면 좋겠다? 정수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나? 얘 모양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얘를 정수로 만들려면 밑이 2이기 때문에 여기가 결국 뭐가 되냐면 2의 정수 제곱 형태가 돼야 돼요. 맞잖아. 그러면 얘가 2의 정수 제곱이 될 때 제일 걸리적거리는 게 누구야? 3이야 3. 3이 사라져야 될 거 아니야. 3이 있는데 어떻게 2의 거듭 제곱이 되겠어. 그러니까 n 플러스 4가 3을 인수로 갖겠지 무조건. 그러니까 n 플러스 4는 3 곱하기 2의 거듭 제곱 형태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예. 3 곱하기 2의 거듭 제곱 형태인데 3 곱하기 2 가능하네. 맞잖아요. 뭐 때문에 이제 2를 생각하냐면 3을 집어넣어 3을 약분하면 저게 4분의 1 되잖아요. 4 곱하기 n 더하기 4분의 3이 4분의 1 되는데 바깥쪽에 누가 있죠? 3분의 2 제곱이 있잖아. 맞잖아. 예. 그러니까 4분의 1의 제곱이면 16분의 1이니까 이게 2의 마이너스 4제곱? 되나 이게? 안 되는 것 같기도 한데. n 더하기 4가 맞네. 되네. 8분의 1이니까 2를 빼먹었죠. 2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세제곱근 때문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2가 있으려면 3개 있어야 돼요. 근데 4가 곱해져 있으니까 이 2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1개를 가지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럼 같은 이유로 3 곱하기 2의 4제곱이야 말이 되는 거죠. 3의 배수기 가져야 되니까 3 곱하기 2의 7제곱이야 말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현재 얼마냐면 128 곱하기 3이니까 여기서 2를 3개를 더 곱해버리면 1000 넘어가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n은 2 그리고 44 380 이렇게 3개밖에 안 됩니다. 합은 426이고요. 괜찮은 거 맞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9번 양수 x에 대하여 이것도 지금 뭐냐면 정수분과 소수분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까 앞에서는 제가 n과 알파라고 썼지만 여기서는 이제 fx와 gx를 쓰면서 익숙하지 않은 기호를 일부러 삽입한 거죠. 근데 fx가 정수고 gx는 0과 1 사이의 값이다라는 사실 잊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어쨌거나 fx의 제곱 더하기 3gx 이게 3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첫 번째로는 fx가 1일 때부터 시작합니다. x가 양수이기 때문에 로그 x의 정수 부분은 0부터 가능한 거 아닙니까? 야 얘가 0이면 얘가 1이어야 되는데 얘는 1이 될 수가 없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fx의 정수 부분, 그러니까 fx의 값의 최소값은 1이야 1. 자 얘가 1이라고 하면 gx는 얼마냐면 3분의 2이면 해결되죠. 아까 푼 문제하고 좀 비슷한 거 같죠? 그러면 로그 x는 1 더하기 3분의 2여서 여기서 x는 10의 3분의 5제곱입니다. 두 번째 fx가 2는 안 되냐? 2는 안 돼요. 그럼 정수분이 소수되니까 음수되니까 소수분이 맞잖아. 그럼 이게 끝이냐? 아니지. 양수 x니까 로그 x의 그래프를 생각해보면 그냥 여기 다 되는 거니까 정수분이 꼭 양수만 돼야 되는 건 아니잖아. 이런 데 보면 음수도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fx가 마일도 가능하죠. fx가 마일이어도 gx는 3분의 2예요. 그러면 로그 x는 마이너스 1 더하기 3분의 2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그럼 x는 10의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이것도 된다는 얘기죠.
fx가 마이너스 2도 같은 이유로 안 되겠죠? 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x의 곱이니까 10의 3분의 5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그럼 10의 3분의 4일 거고요. 지수의 분모 분자 더해서 10배 하는 얘기니까 답은 70 되겠네요. 별것도 아니다. 이 정수분과 소수분 관련된 문제의 출제는 진짜 철저하게 그 수학원 담당쌤의 취향 따라가거든요. 선생님이 수업 때 되게 이걸 강조한 느낌이라고 하면 그냥 100%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런데 한마디가 없다. 교육권에서 빠졌나 싶을 정도로 거의 말이 없다. 그러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죠. 물론 그래놓고 내는 사람도 있긴 한데 좀 치사하잖아.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가르치고 내야지. 자, 130분. 근데 이건 사실 안 배운다고 못 푸냐? 그렇진 않거든 또. 안 배운다고 못 푸는 거 아니죠. 정수분과 소수분 다루는 거 우리가 언제부터 했다고? 중3 무리수부터 했다고. 무리수에서 배웠으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맞죠? 그렇잖아요. 네. 130번.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로그 x의 그러니까 질문 나온 거 보면 다 지금 정수분과 소수분 관련된 문제들이거든요. 그리고 문제의 포지션도 다 뒤쪽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섞으면 애들이 다 어려워한다. 정답률 떨어진다 이런 얘기고. 야, 그럼 니네 학교 쌤이 안 내고 싶겠냐? 상식적으로다가 내고 싶지 않을까? 나라도 낼 것 같은데? 나올 가능성 높다고 보셔야 돼요. 예. 로그 x의 소수분을 fx를 하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a와 n에 대하여 모든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여라. 얘가 소수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가에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소수 부분이 같다고 써 있는 거예요. 물론 로그 a와 로그 a2n의 소수 부분이 같다는 얘기가 생략한 거죠. 준영아, 소수 부분이 같다. 무슨 뜻이야? 그렇죠. 차가 정수이다. 소수 부분이 같게 출제하는 문제는 쉬운 문제입니다. 빼면 정수가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럼 당연히 로그 a의 2n에서 로그 a를 빼야겠지. 그잖아. 네. 근데 그거 좀 이따 빼기로 하고 나에서 사실 뭘 정해주냐면 로그 a를 제시하고 있잖아요. 얘는 n 더하기 1분의 3n 제곱 마이너스 4n 더하기 4라고 나왔지? 무슨 분수예요? 가분수잖아. 예. 뭐 나눗셈을 하든 뭘 하든 알아서 하시고 이렇게 진분수로 분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거 하라고 다항식에 나눗셈 배운 거 아니야. 알겠지? 예. 자, 그러면 내가 뭘 빼기로 했냐면 로그 a의 2n 제곱에서 로그 a를 빼기로 했단 말이야. 얘가 정수라는 사실을 이용할 거라서. 근데 얘는 2n-1 로그 a잖아. 그래서 로그 a를 대입해보면 2n-1 3n-7 더하기 n 더하기 1분의 11 2n-1이다. 아니 기껏 진분수 만들어놨더니 또 가분수가 나오고 말이죠. 그죠? 네, 괜찮아요. 앞에 정수는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2n-1 3n-7 더하기 22 마이너스 n 더하기 1분의 33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모두 정수잖아요. 그러니까 차가 정수이려면 얘가 정수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 n 더하기 1이 33의 약수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n은 n 더하기 1일 수 없으니까 2부터 가능하죠. 10도 되고요. 32도 되네요. 그래서 합은 44다 이렇게. 소수분이 같으면 차가 정수이다라는 사실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 늘 얘기하지만 가분수 형태 나오면 무조건 진분수로 고치라고 했어요. 가분수를 영어 교과서를 보면 뭐라고 적혀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어 교과서가 아니고 아무튼 영문으로 쓰여진 수학 교과서를 보면 가분수가 improper fractional expression이라고 적혀있어요. improper란 뜻은 부적절하다는 뜻입니다. 가분수라는 글자보다는 부적절한 분수라는 표현이 더 얘를 진분수로 고치고 싶죠.
진분수 표현은 proper예요. proper fractional expression. 적절한 분수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고치는 거야. 가분수를 보고도 안 고치고 있으면 안 된다고. 무조건 고쳐야 돼요. 요즘 저랑 미적분 하는 친구들은 미적분에서도 가분수를 진분수로 분해하는 게 강력하다라는 사실 계속 확인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131번 양수 x에 대하여 로그 x의 정수분을 fx라고 할 때 그래요. 얘는 이제 그거잖아. 곱의 정수 부분이고 얘는 각각의 정수 부분의 곱이야. 그렇군. 요 정도. 저런 관계식을 만족시킨다. 여기만 봐서는 좀 깝깝하게 느낄 수도 있거든. 근데 이걸 보는 순간 서광이 비쳐야지. 왜냐면 20 이하의 두 자연수면 정수 부분은 어차피 0 아니면 1 아니냐? 근데 선생님 FAB는요? 야 20 이하의 두 수를 곱했을 때 둘 다 20이라고 쳐도 400이야. 로그 400 정수분 얼마예요? 2 아니야 2? 그러니까 얘가 제일 커봐야 2래. 그럼 여기 2가 달려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0인 상태여야 되잖아. 정수분이. 그럼 0이 될 거 아니야. 내 생각에는 근데 둘 다 0이라면 10 미만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99, 81이야. 81 정수분 얼마지? 1이지. 그럼 여기가 1일 때 여기는 00이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 금방 알겠지 않냐? 이걸 20이야 나왔다고 해서 A가 1부터 9까지고 뭐 B도 1부터 9 사이고 뭐 이거 할 필요 없이 내 생각에는 A는 한 자릿수고 B는 두 자릿수야. 그렇지 않냐? A 더하기 B의 최소값 구하는 거니까 그냥 B가 더 크다고 치면 맞잖아. A 더하기 B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그냥 이렇다고 치자고. 대칭 구조니까 답은 똑같을 거니까. 맞지? 근데 저 식을 만족하는 상황은 내 생각에는 이거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의심이 되는 친구들은 아까 제가 한 것처럼 케이스 분류해서 해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네. 왜냐면 그러면 한 자릿수 하고 뭐 최대 20까지를 곱해서 만드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이랬을 때 여기가 0이라서 의미가 없거든요. 그럼 이게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곱했을 때 세 자리 되는 거 찾으면 된다는 끝이죠. 그죠? 예. 그래서 얘가 5하고 20일 때 처음으로 세 자리가 되거든요. 6하고 17까지 맞잖아. 60, 42니까 맞잖아. 102. 예. 최소값 구하는 거니까 20 넣으면 안 돼. 6, 20, 120 되는 거 아니야 선생님? 아니 되는데 최소값 구하잖아. B를 작은 거 골라야 돼. 여기가 7이면 B는 얼마까지? 15까지? 세 자리는 맞아야 되고 B는 작아야 되고요. 8이면 13까지 9면 12까지 끝입니다. 최소값은 이때도 최소고 이때도 최소일 것 같은데요. 그냥 21이에요. 이해하겠니? 물론 이제 저는 정수분과 소수분을 많이 다뤘기 때문에 내가 보자마자 이때밖에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생각 안 든다면 케이스 분류 하시면 되잖아요. 둘 다 한 자릿수일 때 하나 한 자릿수고 하나 두 자릿수일 때 둘 다 두 자릿수일 때 해보시면 나머지 두 개의 케이스가 안 된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까 제가 케이스 분류하는 거 보여드렸기 때문에 굳이 이 문제에서 하지 않겠습니다. 안 해도 되죠? 세 개만 하면 되나? 132번 다음을 만족하는 자연수 A, B, C, D에 대하여 A는 B의 3분의 2제곱이냐 A의 2분의 3제곱이 B니까 그죠? C는 D의 3분의 4제곱이겠지. 왜 이걸 선생님 반대로 바꿔 적었냐면 A 빼기 C가 있잖아. A 빼기 C를 써야 되니까. 알겠죠? 그러면 A 빼기 C는 B의 3분의 2제곱 마이너스 D의 3분의 4제곱이거든. 이게 지금 19야. 이거를 이제
못 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려워. 왜냐면 내가 이걸 보고 생각했거든. 자연수권 있고 하니까 내가 이 숫자만 보고 제곱수와, 왜냐면 b의 3분의 1이 뭔지 모르겠나. 제곱한수, 제곱수와 4제곱수의 차가 19라고?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100 빼기 81이거든. 이렇게 19. 근데 이거 자연수권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맞추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수에 대한 감각으로 하는 거지. 어떤 걸 제곱하고 어떤 걸 4제곱해서 뺐는데 19 나온다고? 그러면 10의 제곱하고 3의 4제곱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이 문제 푸는 거고, 없으면 뭐 틀려야지 어떡해. 근데 수를 지금 초등 때부터 지금까지 다루고 있는데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잖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b는 10의 세제곱이고 d는 3의 세제곱이겠죠. 그래서 b-t는 1000 빼기 27 해서 973이고요. 출제의도 보입니까? 1000에 가까운 답이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원래 주관식 마킹할 때 1000까지 쓸 수 있나? 999까지 쓸 수 있나? 아무튼 그렇잖아요. 네 자릿수 표기하는 거니까 1000에 아주 가까운 답을 만들어 줘야겠다. 이미 답의 크기를 정해놓고 문제를 만든 것 같은 느낌의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136번이요. 그래요. 133번 보겠습니다. A, B, C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로그 A 더하기 로그 B로 쪼개고 싶은 건 맞잖아, 그지? 로그 A 곱하기 로그 B 더하기 로그 2라고 쓸 수 있겠네. 이 상태로 우리가 뭘 할 수 있지가 않죠. 저기 고배 형태니까, 그죠? 네. 로그 B 더하기 로그 C는 로그 B 곱하기 로그 C 더하기 로그 2겠네. 마지막은 식이 다르기 때문에 저거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거 빼보고 싶지 않냐? 로그 2가 같기 때문에, 그죠? 네, 빼보면 로그 A 마이너스 로그 C가 로그 B를 공통인수로 같기 때문에 로그 A 마이너스 로그 C가 되면서 별거 아닐 것 같은데 굉장히 강력한 힌트를 얻습니다. 제발 부탁인데 약분 좀 하지마. 알겠지? 이 식을 보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생각은 A가 C랑 같거나 또는 B가 10이다 이거예요. 근데 모두 1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얘를 지금 배제한 거죠. 그죠? 네, 그러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건 A랑 C랑 같다입니다. A랑 C랑 같으니까 이제 세 번째 식을 쓸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식이 2 로그 A는 로그 A의 제곱이죠. 제발 약분 좀 하지마. 그러면 A는 100인가? A는 C는 100이겠네요. 여기서는 약분할 수 있겠네. 10보다 크다고 나왔으니까 0이 아니니까, 그죠? 네. 여기에도 대입할까요? 그럼 로그 B는 얼마냐면 100이니까 2죠. 2. 로그 B는 로그 50 나오나? 그럼 B가 50 나오겠네요. 그래서 답은 250 되겠네. 넘어가 되겠냐, 가들? 넘어가 되겠잖아. 그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얘는 아니고 35번
두 양수가 나와 있는데 이거 저는 이런 것도 되게 강력한 힌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저거 무슨 뜻이지? 연수가 말해볼까? 뭐 병신이 선생님? A가 B보다 크다는 뜻이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거 A-P의 제곱 구하라는 얘기예요. 얘가 얘들의 제곱근이잖아 지금. 근데 양수니까 이건 제곱근 씌울 때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그 문제 해결해 주지 이런 뜻이란 말이야. 아니 저걸 보고 이런 생각한다고 해야죠. 해야지. 아 A-B의 제곱을 구하라고 지금 준 거구나 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A 더하기 B의 제곱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얘를 A, B의 곱의 형태를 얻는 용도로 써야겠구나. 맞아요? 네. 그래서 9의 AB 제곱이 뭐다? 2다. 그러면 AB는 2분의 1 로그 3의 2다. 이렇게 만들어야지. 그리고 A-B의 제곱은 아시다시피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AB이기 때문에 로그 3의 64 마이너스 로그 3의 4라고 고칠게요. 그래도 되죠? 네. 그러면 로그 3의 16이잖아요. 그러니까 A 더하기 B분의 A-B의 제곱이 로그 3의 64분의 로그 3의 16이란 말이에요. 맞냐? 3분의 2네. 답은 루트 3분의 루트 2네. 3분의 루트 2겠죠. 근데 내가 진짜 우스갯소리 한 말이 아니잖아. 이걸 보고 물론 100% 그러진 않지. 근데 이걸 보고 A-B의 제곱? 이걸 떠올리는 게 되게 중요했지 않아요? 여기서 거의 문제를 푸냐 못 푸냐 결정할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저걸 보고 A가 B보다 크구나 이렇게 1차원적인 사고를 한 학생은 답을 못 낼 수도 있지만 A 더하기 B의 제곱 나와 있는데 밑에 물어보는 거 보니까 A-B랑 엮여 있거든. A-B의 제곱 얻으라는 얘기구나. 제곱근 씌울 때 뿔만 나오면 안 되니까 그거 하나로 정해주려고 A가 B보다 크다를 준 거구나. 이 문제는 A-B의 제곱을 이용하는 거야. 그렇다면 얘에서 A, B의 곱을 얻어내야 돼. 이렇게 뻗어나가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 내가 왜 이렇게 자꾸 그 문제풀이 이야기를 심으려고 하냐면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컨디션 좋은 날과 안 좋은 날도 있어. 시험 보는 날에 컨디션 좋은 날이면 참 좋은데 안 좋은 날일 수도 있잖아. 근데 이렇게 스토리라인이 탄탄한 개연성 있는 풀이를 많이 들고 있는 학생들은 몸이 진짜 안 좋아도 점수가 일정 점수 밑으로 안 내려갑니다. 내가 항상 얘기하면 1등급 쭉 1년 동안 3년 동안 1등 뺐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안 망하는 거예요. 잘 보는 게 아니야. 안 망한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안 망하려면 이렇게 다 근거, 문제에서 근거를 가지고 풀이를 해야지. 그날 촉 좀 좋다고 이건가? 막 이러고 막 계좌를 풀리고 좀 안 좋다고 나 망한 것 같아. 내 인생은 망했어. 막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런 걸 방지하려고 자꾸 이런 생각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1, 2, 3, 4, 5에서 1, 2, 3, 4, 5의 함수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fx의 개수를 구하시오. 가는 사실 뭐라고 써 있는 거냐면 fx는 1대1 함수가 아니다 라고 써 있는 거죠. 선생님 똑같은 말 쓴 거 아니에요? 아니 똑같은 말 아니잖아. 쟤는 로그 fx를 했고 근데 로그 x 자체가 로그 함수가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1대1 함수를 1대1 함수에 합성하면 1대1 함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fx는 1대1 함수가 아니다 그냥 줘도 되거든.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싶은데 아무튼 fx가 1대1 함수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f1 더하기 f2 더하기 f3 이게 12다 이만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12는 여기서 3개를 골라서 더하는 건데 1대1 함수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중복해서 뽑을 수가 있는 거지. 무슨 말이냐? 이 12를 3 더하기 4 더하기 5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4 더하기 4 더하기 4라고 해석해도 되고 혹은 5 더하기 5 더하기 2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더 이상 해석이 가능한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예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밑에 F4 곱하기 F5 이게 1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F4 곱하기 F5의 순서쌍을 제가 적어 볼게요. 1, 1 되겠죠. 1, 2도 되겠죠. 1, 3도 되고요. 1, 4도 되고 1, 5도 됩니다. 그리고 2, 2도 되고 2, 3도 되고 2, 4도 되고 2, 5도 되죠. 3, 3도 됩니다. 조심해야 할 것은 순서쌍이 되면 이따위로 정리하면 얘들은 곱하기 2 얘들도 곱하기 2 이렇게 처리하려고 이렇게 적은 거예요. 순서까지 바꾼 거 적으면 존나 귀찮으니까. 알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근데 이제 조심해야 돼. 잘 봐. 내가 이 3, 4, 5라고 생각했어. F1 더하기 F2 더하기 F3이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 3, 4, 5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잖아. 그럼 3, 4, 5를 F1과 F2와 F3에 주는 경우의 수가 3팩토리얼 6가지거든? 이 6가지에 대해서 밑에 지금 4, 5의 순서쌍이 몇 개냐면 이게 2개, 2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4개, 15, 16, 17이라고 해서 17을 곱하고 싶은 마음이 들 텐데 15를 곱하셔야 돼요. 얘는 조심해야 돼요. 얘는 만약에 1, 2를 F4, F5가 가져버리면 얘랑 연결했을 때 1대 함수 돼버립니다. 빼줘야 돼요. 이 두 개는 안 됩니다. 알겠죠? 15여야 돼요. 나머지는 편하네요. 이미 얘가 1대1 조건을 깼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나머지는 4, 4, 4는 어차피 한 가지밖에 없고 그럼 17개 가능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5, 5, 2는 나열하는 게 3팩, 2팩이잖아요.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 1대1 이미 깨졌기 때문에 3 곱하기 17 가능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걸 다 계산하시면 158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착하다. 158 5번에 있잖아. 저기다 17 곱한 새끼는 왜 답이 없지? 이러면서 다시 한번 검토하게 해줬어. 근데 158을 한 2번에 3번에 꽂아놓고 니네가 고른 거 5번 정도에 딱 꽂아놓으면 저기다 17 곱한 거를 집에 가서 알 거 아니야. 틀린 거. 조심해야 한다. 그러니까 애당초에 여기 읽을 때 얘랑 얘는 다르다고 읽어야지. 얘는 1대1이 안 깨진 상태예요. 얘는 1대1 이미 깨진 상태고 다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문제 풀면서 그러니까 생각의 스위치를 계속 끄시면 안 돼요. 답이 나오는 그 순간까지 끄면 안 돼요. 왜? 애들이 적당히 답 나왔다 싶으면 이제 나머지는 머리는 잠깐 쉬고 손이 움직이면서 문제 푸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거 진짜 극도로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집중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뇌의 성능이 떨어지니까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되게 이상한데 아무튼 왜 우리가 게임하다 렉 걸리는 이유는 그냥 컴퓨터 성능이 구리기 때문이거든요. 컴퓨터 교체해야 되잖아요. 뇌를 교체할 수는 없잖아. 뇌는 다행히도 의도적으로 자꾸 사용하면서 성능을 개량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그렇게 스위치 꺼지면 더 생각하려고 애써야 되고 더 고민을 좀 해야 돼. 너네 개인적인 질문인데 내가 수학을 공부하고 있지 않은 순간 다른 거 공부할 때 말고요. 혼자 쉴 때 있잖아요. 소파에 앉아서 혼자 쉰다든지 밥을 먹고 있다든지 길을 걷고 있다든지 이럴 때 수학에 대해 생각해본 적 한 번이라도 있어요 혹시? 한 번 없나요? 진짜 없을 수가 있는 건가? 난 되게 자주 있었는데. 아 그래요. 예. 네. 그런 식으로 머리를 좀 사용하세요. 되게 의미 없어 보이는 순간에. 나 최근에 수학 뭘 배웠지? 이런 생각하면서. 죄송합니다. 네. 대단한 얘기하고 있다는 표정으로 날 쳐다보는데 아니 진짜 근데 그게 생각보다 효과가 좋아. 머리의 성능이 좋아진다니까. 수학을 잘하게 되는 게 아니라 무의미하게 머리가 쉬는 시간이잖아. 머리를 못 쉬게 하는 거야. 그냥 계속 그런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머리의 성능이 더 좋아져요. 성능이 좋아져야지 이런 걸 실수 안 한다니까요. 근데 저는 앞에서 문제 풀다가 실수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 말을 하고 있잖아. 말을 하면 뇌의 영역이 한 이만큼 갖다 쓰고 나머지만 가지고 풀고 있는 거야. 너네가 학교 다니니까 앞에 나가서 문제를 풀 기회가 있을 텐데 한번 풀어보면 내가 이렇게 병신같이라는 생각을 스스로 할 거거든요. 왜냐면 진짜 이만큼을 말하는데 써야 돼요. 아니 그러면 입 닥치고 문제만 풀어야 돼요. 그래서 가끔 학생이 나와서 문제 풀게 했는데 야 말을 하라고 막 이런 선생님도 있거든요. 얘가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 문제 푸는데 머리를 온전히 이 소수를 다 집중해야 되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그 두뇌의 성능 문제예요. 성능을 좀 개량하시려면 평상시에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아무 생각 안 하고 싶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원래 뇌는 그러고 싶어요. 뇌를 자꾸 괴롭히셔야 돼요. 잠깐 쉬었다 하죠.